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수치스러운 대사관에서 이란 권위의 깃발인 사자와 태양 깃발을 개양하는 것.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은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협상 과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이란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해협을 닫았고 정확히 400척의 대형 화물선이 오만 해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세계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졌고 세계 강대국들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전략적 도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2개의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전례 없는 공동 군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함, 기로의 제거 함대, 공중 순찰대를 직접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전에 나토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22개국의 그룹 대부분은 나토에서 온 나라들이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토 국가들이 함께 모여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빨리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규모 작전을 주로 이스라엘과 제한된 걸프 지원만으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란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카타르의 대규모 라스라판 LNG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피해액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35% 급등했습니다. 일본의 원유 수입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국가들은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달력이 3월 19일을 가리킬 때쯤 유럽과 아시아의 수도에서는 이미 비상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은 동시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비난받았다.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되었다. 같은 날, 이 성명은 대규모 글로벌 군사연합으로 확대되고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총 22개국이 공동 군사 작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2개국으로 구성된 이 혼합 군사 구조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역에 해군 자산, 잠수함 방어 시스템, 자율 차량을 직접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연합의 주요 추진력은 워싱턴에서 오는 끊임없는 압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를 접대하면서 외교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는 걸프 석유의 90% 의존하는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본만큼 놀라움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진주만에 대해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겠죠? 맞죠? 알잖아요. 트럼프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 방어의 예로 직접 언급한 것은 일본 대표단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이 비공개로 형성된 22개국의 대규모 연합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계획은 4가지 뚜렷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 기로의 제거. 연합은 기로의 탐색 함정, 무인 수중 차량, 특수 장비를 갖춘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대대적인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이 작전은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것이지만 시작만으로도 시장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조선 호위입니다. 이것은 1987년 어니스트 윌 작전의 현대판입니다. 22개국의 해군이 교대로 호위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현재 미국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시키고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중순찰과 해안 감시입니다. 이란의 해안 미사일, 드론 발사 지점,
고속 보트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공중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입니다.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카타르의 요소가 추가된 이 다층 감시 네트워크는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 후 도주 전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란의 해안 공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합공군은 미국 항공모함과 협력하여 해안에 배치된 이란의 미사일 배터리, 드론 기지, 고속 보트 대피소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해협을 기뢰뿐만 아니라 이란의 공격 능력에서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봉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항공모함이 이동 중입니다. 2,500명의 해병대가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하르크 섬을 목표로 한 지상작전도 이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상황에는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4억 배럴의 석유 비축량을 방출했습니다. 연합국들은 석유 생산자들에게 생산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유가를 $100 이하로 낮추고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조성 전략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국제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순간 이란의 오랫동안 자랑해온 비대칭 해군 교리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형병수비대 해군은 자국의 해역에 갇히게 됩니다. 테헤란에게 이 연합은 미국에 의해 기로의 부설 능력이 이미 90% 감소하고 함대가 바다에서 130척 이상의 선박을 잃은 결정적인 군사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란 지휘관들은 우리는 모든 적의 함선을 침몰시킬 것이다 라고 위협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협은 22개국이 공동으로 구축한 난공블럭의 공중 방어막과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 방패 앞에서 빠르게 무의미해지고 있다. 다국적 군사력에 의한 사실상의 해협 봉쇄 해제는 테헤란의 석유 흐름을 막아 글로벌 행위자들을 협박하는 전술을 영구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봉쇄는 위기의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이란이 직면한 진정한 파괴는 외교 채널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진행되는 되돌릴 수 없는 고립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디온 사르가 주도한 이란의 정당성 박탈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발칸반도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총수는 갑자기 33을 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비난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과 발칸반도에서 혁명수비대에 남아있는 금융 네트워크, 위장회사, 물류 채널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 동결, 사업 비자 취소, 의심스러운 화물 운송의 즉각적인 차단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회색지대와 중개기관들이 이제 국제 테러 자금 조달의 일부로 분류되면서 이란과의 거래 위험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해협을 차단하고 사실상 석유 수익을 제거함으로써 테헤란은 이 외교적 타격과 함께 외화 유입을 위한 배체 경로도 이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금융 및 외교적 압박은 국내에서 심각한 혼란을 불가피하게 촉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번영, 안전, 안정성을 약속한 계약이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도시 지역에서 기본 식료품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 위기가 거리에서의 시민 불안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로 대중을 달래려는 정권의 전략은 사람들의 부엌에서 펼쳐지는 실제적인 굶주림과 궁핍 앞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관료와 군부 엘리트의 상층부가 다가오는 붕괴를 예상하여 자본과 함께 나라를 떠나려는 시도는 내부의 부패 정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볼 때 이란의 전략적 계산에서의 거대한 오판이 드러납니다. 위기 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정권의 글로벌 동맹국들은 깊고 의미 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모인 22개국의 대규모 해군력 앞에서 완전한 외교적, 군사적 마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행정부는 수입 원유의 압도적인 대부분을 이란 항구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형성한 이 철의 고리에 직접 도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국기를 딴 유조선들은 복잡한 경로와 임시 면제를 통해 해협의 어두운 물길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결정권자들은 거대한 연합과의 직접적인 충돌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처한 상황의 역학은 매우 다른 교착 상태를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높은 유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는 전략적 기동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가혹한 제재 아래 경제를 유지하려 애쓰는 크렘린은 이러한 가력 인상을 생명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 공영에 처해 있습니다. 고된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는 걸프에서 이란의 해군이나 공중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현지 상황을 바꾸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는 제한된 위성 정보 공유에 그치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리아 정권과 북한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 측에서는 걸프 해역에 모인 현대 해군들이 만들어낸 압박에 직면하여 깊은 침묵이 지배적이다. 이란의 대대적으로 선전된 저항축 서사는 뜨거운 갈등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지역의 주요 이슬람 국가들은 테헤란이 만든 혼란에 맞서 글로벌 연합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진은 갈등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아니라 이란이 지역 전체의 안정과 전쟁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고립된 침묵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2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군이 세계 공군과 해군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며 당신의 문 앞에 있을 때 어떤 군사 옵션이 남아있을까요? 정규군이 맞서는 전통적인 전쟁 시나리오에서 이란 군대가 생존할 가능성은 군사 분석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구형 호위함과 경량 튼수의 기습 공격 보트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형성하는 거대한 죽음의 고리 안에서 몇 초 만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방정식 속에서 테헤란이 추구하는 길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적에게 지역을 폐쇄하는 접근 거부 교리입니다. 그들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한 세 가지 비대칭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은밀한 기로의 부설 작전을 포함합니다. 스마트 기로회가 가디르금 미니 잠수함을 사용하여 밤에 해협의 사각지대에 배치되는 시나리오가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고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해안선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걸프를 마주한 자그로스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에 조각된 미로 같은 터널에서 발사된 누르 및 카데르급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여 연합 함선에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카드는 지역 대리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멘의 후티에게 홍해의 상업 경로를 공격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바브엘 만데부와 호르무즈 해협 사이에서 국제 함대의 주의와 화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연합군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킬 만큼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목표는 서방 유조선이나 기로의 제거함을 공격하여 보험 비용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계 공공 영역에서 궁황을 일으켜 연합의 정치적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군사적 묘책이라기보다는 실패로 끝날 운명의 고위험 비대칭 자살 교리의 전형입니다. 이 암울한 그림의 전략적 요약은 지정학적 역사에서 드물게 목적되는 거대한 부메랑 효과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테헤란의 결정권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잠그면 세계 경제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들이 설정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유럽 대륙으로의 모든 외교 및 경제적 다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군사 요소들은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에 통합되었고 22개국의 현대 해군이 그들의 해안으로 초대되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이 전략적 패배를 멀리서 침묵 속에 지켜보는 동안 세계의 강대국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란의 유명한 협박 카드는 페이블 위에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비대칭적인 교착 상태에 갇히고 거대한 군사력에 둘러싸여 테헤란은 자신이 일으킨 폭풍의 중심에서 무력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대규모 계획은 그들 자신의 해역에서의 참패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테헤란이 이 포위를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카드를 태우고 절망의 어둠 속에 묻힐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How to get these on a bat.